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집에 개인 영양사, 또 개인 약사, 그리고 제 개인 외국어 교사, 그리고 제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 이런 여러 명하고 같이 지내요. 그 사람들이 퇴근도 안 하고 그리고 밤샘 근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과도한 업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 또 물어봐도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누굴까요? 바로 AI예요. 제가 사실 사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어떨 때는요, 이 인공지능이 더 똘똘하게 일을 너무 잘하고요. 걔는 불평불만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하루에 매일 드시는 영양제 포함해서 약 몇 가지 드세요? 몇 가지 드세요? 제작진. 전 한 가지요. 한 가지? 이상하다. 20대 작가도 막 영양제 먹나? 저는 한 5개 정도. 영양제를? 와, 저도 약을 가능하면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영양제하고 제가 꼭 먹어야 되는 거. 제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관련 약을 먹거든요. 그런 것 등등을 합치면 저도 한 6, 7개? 많을 때는 10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약을 상시 복용하는 게 있잖아요. 귀찮으시면 다 입력하지 말고 이거를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내가 같이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효과적일지 복용법을 알려줘. 같이 먹으면 위험한 약이 있는지도 체크해줘. 이렇게 딱 지시어를 넣으면 순식간에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해줘요. 제가 아는 지인의 딸은 20대인데 미국에 그냥 친구 만나러 여행 갔다가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감기약 있죠. 아세트아미노펜 들어간 거. 그거를 먹고 또 안 나니까 또 먹고 또 먹고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중복 복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전문 약사한테 해야 되지만 내가 이미 처방을 받아와서 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하고 알아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인공지능이 훌륭한 약사, 훌륭한 영양사의 역할을 해줘요. 이걸 왜 안 쓰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두 번째는 챗 GPT한테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개인 비서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 간단한 명상, 그 다음에 간단한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영어 단어 5개로 외울 거고, 일어 단어 3개로 외울 거야. 영어 단어 5개. 1. subtle, 미묘한, 교묘한. 2. eloquent, 설득력 있는. 3. hasty, 성급한, 서두른. 4. pedantic, 지나치게 규칙에 얽매인 현학적인. 5. scrupulous, 양심적인, 꼼꼼한. 1. 우레시, 기쁘다. 2. 지즈카, 신다, 조용하다를. 열심히 하다, 힘내다. 나는 아침에 5분 동안 명상을 하고 싶고 5분 동안 몸에 좋은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명상할 수 있는 동작, 음악, 그런 걸 텍스트로 알려줘요. 제가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난 너무 바빠.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운전해서 이동하는 시간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용을 한다면
이어폰을 꽂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자가 운전이라면 그 운전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또 얘한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탈리아어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얘가. 그러면 나는 레스토랑에 갈 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해줘.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럼 걔가 그 상황 대화를 해서 띄워줘요. 그럼 그거를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두세 문장 외우면 정말 많이 공부가 되죠. 그런 외국어 공부 방법도 있어서 영어 교사, 이탈리아어 교사, 중국어 교사를 옆에 두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결석도 안 해요. 지각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와서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AI에게 임무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개인 비서를 한 명 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쓰냐? 잘 쓸 수 있는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검색어를 잘 넣어야 돼요.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가능한 짧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럴 때 상황을 설명해 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나는 고혈압이 있어. 그래서 10년째 A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영양제로 이런 거를 먹어. 나의 나이는 55세야. 나는 매일 출근을 하고 나는 운동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운동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간략하게 막 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약을 먹고 있어. 내가 약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러면 얘가 더 빨리 이해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의 지시어를 구체적으로 가능한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면 더 도움이 된다. 이거는 유념하시면 AI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지시어가 뭐 문장으로 넣으면 영어로 하기가 힘들겠지만 지시어가 영어일 때가 얘가 프로세싱이 훨씬 빠르대요. 그건 참고로 알아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밤 시간보다는 우리나라의 낮 시간에 활용하면 훨씬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대요. 왜냐? 주로 많이 쓰는 미국이 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안 쓰고. 그때 우리나라의 낮 시간에 쓰면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막 표를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얘한테 과중한 업무를 시켜야 될 때는 가능한 우리의 낮 시간에 활용하면 좋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하면 챗GP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틀릴 때가 있고 아직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적으로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참고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기본적인 정보를 얘한테 들어놓고 이건 약간 이상하다 하면은 다른 데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을 위해서 체크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유념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한 단어 thank you, please 이것 때문에 수천만 달러의 전기료가 낭비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구나. 자꾸 쓰다 보면은요. 약간 걔가 자꾸 의인화가 돼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좋은 답변을 주면 thank you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고 이것 좀 해주겠니? please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얘한테 시킨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집에 여러 영양사, 개인교사, 비서 이렇게 두고 같이 산다는 거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왜 놓치겠어요? 놓치지 마시고 이런 거 잘 활용해서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편리성을 확 증진시켜 보시기 바래요. 유용하셨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지난주 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러고 막 이렇게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유명인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고 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혹시? 하고 뒤돌아봤더니 한 20대 후반인 멋쟁이 여성이 끼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맙다고.